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저는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환율 얘기해 보겠습니다. 계엄 찬물로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 환율이라는 혹한까지 겹쳤습니다. 환율 칼춤에 한국 경제가 피바다가 되는 중이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환율 어떻게 될지, 지금은 왜 이런지 너무 궁금해서 오랜 시간 한국 경제를 들여다본 분이세요. 데이터가 굉장히 빵빵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율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서요. 네. 교수님이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고비 고비마다 좀 핵심을 짚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좀 잘 짚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녹화 시점이에요. 오늘 우리 26일 기준으로 그 장중에 달러원 환율이 1,460원을 네. 돌파했습니다. 거의 6년 만에 최저치인데요. 현 시점에서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은 환율이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환율은 아까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 환율 자체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왜 환율이 불안한가? 음음. 그 원인이 음. 지금 몇 가지가 있죠. 네. 그거 한번 얘기해 그 첫 주시겠어요? 번째로 이제 네. 음 금년 내내 수출이 잘 음. 되다가 연말 들어와서 수출이 좀 부진해진 거.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일본행화가 사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막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나 안 올리나 이제 음. 이게 헷갈리면서 갑자기 최근에 이게 140몇 엔 하던 게 달러당 150 뭐 다시 올라, 그게 이제 두 번째 요인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12월 3일 날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네. 그 결정적인 게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계엄 사태가 몰고 온 탄핵 정국, 음음. 그리고 이 탄핵 정국이 깔끄럽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게 네.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탄핵 정국 자체도 지금 깔끔하지가 않고, 음. 또 설사 탄핵 정국이 깔끔하게 끝났다고 해서 음. 대통령이 바뀌든 음. 또는 안 바뀌든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환율이 불안한 요인은 수출도 부진하고 일본도 그렇고 또 이제 한국은행도 최근에 금리를 또 낮췄고 또 낮춘다고 또 하니까 불안한 것이 기저에 깔려 있는 데다가 네. 이제 계엄 정국하고 탄핵 정국이 결정타를 매긴 것이다. 음음. 따라서 이 탄핵 정국하고 계엄 정국이 영향을 미친 변수는 네. 이게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냐가 네.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이 1,460 원이 아니라 그 위로 갈 수도 있고 또 음. 그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 요인이어서 네. 숫자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디로 뛸지 모른다. 그게 지금 가장 아. 중요한 변수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음. 가격 프라이싱이 무엇 때문에 되는지조차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렇죠. 단계로 막 가고 있군요. 네. 그런데 이게 환율이 이렇게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강달러고요. 음. 트럼프 음. 이익이 들어서 또 강달러는 또 계속 갈 거라는 또 예상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하나도 없지만 음. 그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통제 가능한 변수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금리일 금리, 겁니다. 금리죠. 예. 근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잖아요. 10 월, 내렸죠. 11 월. 그것도 원화 가치를 굉장히 낮추는 데 일조했다. 결정적인 거죠. 결정적이라고 왜 보세요. 그러냐하면 네. 지금 미국 금리가 4.5 거든요, 네. 상단이. 지금 우리가 3.0 이에요. 우리가 더 낮아요. 네. 보통은 반대이거든요. 음. 미국이 낮고 우리가 높았었어요. 근데 최근 한 몇 년은 거꾸로 우리가 낮고 미국이 더 높잖아요. 음. 그럼 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예금을 하면 어디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냐? 미국이죠. 미국이죠. 예. 주식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느 놈이 한국 돈을 한국에서 굴리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금리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창용 총재가 들었던 질문은 음. "이렇게 한미 금리 차가 많이 나는데 괜찮겠냐?" 이 질문이 사실 계속 나왔어요. 그럴 그렇죠. 때마다 총재가 한 말은 "괜찮다. 음. 우리 경제는 그 정도는 막아낼 수 있다."라고 그 그동안은 이유는 예. 그 이유는 그동안은 환율이 쭉 내려왔거든. 음. 원화가 굉장히 계속해서 꼬물꼬물 강세가 됐어. 아 딱 추세적으로? 네. 한국 돈을 갖고 있으면 뭐 이자에서는 손해 나도
환차 이익이 생기니까 그게 메리트이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도 얘는 뭐 계속 원화 가치는 올라갈 것 그럴 같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어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음. 근데 이 스토리가 확 바뀌어 갖고 지금 뭐 엄청나게 뛰는 상황이거든요. 환차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환차 손이 생길 게 확실해졌잖아요. 네. 그럼 던질 거라는 거죠. 음. 그런데다가 금리마저 낮췄고 네. 난 또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앞으로 더 내릴 거라고 그랬다고요. 음. 그게 저는 결정적인 국내 요인이다. 저는 그래서 죄송한데 이창용 총재께 죄송한데 지난번 금리 내린 것은 매우 잘못한 실책이고 아하. 네. 첫 번째 실책이고 두 번째는 아니 내년에 내릴 때 가서 내리면 되지 왜 지금서부터 내릴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환율을 더 불안하게 마는가. 전 입이 굉장히 가벼웠다. 여태껏 안 했던 한국은행 총재 그동안 참 잘했거든요. 네. 이번에 그걸 다 까먹었다. 음.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는 내가 계엄 사태까지는 이 내란 사태까지는 생각을 못 하지 않았냐. 억울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발표를 해야죠. 계엄 사태로 인해서 환율이 불안해졌으니 아하. 내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금리를 올릴 수 있겠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상황 변화에 따른 메시지가 또 그러죠. 추가로 나왔어야 그러니까 됐다. 그게 아니었다는 게 입증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런 국면을 사실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 수출 기업, 뭐 자영업 할 거 없이 모든 뭐 경제 주체들이 다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원화가 음. 하나가 달러당 1,300원 뭐 한다 그러던 게 1,450원 이게 1,500원이 되니까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좋아지냐? 일단 일본 관광객이 와요. 왜? 한국 돈이 쓰기가 좀 유리해지니까. 그쵸. 근데 그런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큰 게 일단 휘발유 값이 어떻게 될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원자재 값은 그죠? 다 올라가죠. 올라가죠. 예. 근데 우리가 뭐 휘발유만 먹고 사나? 우리도 밀가루도 지금 거의 95% 수입하는데 네. 밀가루 값 올라가면 라면 값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죠? 휘발유, 뭐 밀가루, 옥수수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값이 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난방가스도 비싸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건축 자재 값이 또 올라가.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가 우리가 심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올라가서 지금 난리인 것은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그것이 물가에 자극을 주고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데 이게 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더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소비가 줄겠죠. 소비가 줄죠. 그래서 지금 어렵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 우리 수출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좀 생기죠. 좋다라는 얘기가 되게 통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게 굉장히 안 왜 통하는 안 것 같아요. 통하냐면은 네. 우리가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서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일본 더 많이 올라갔거든. 이게 일본이 더 유리하지.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딱 놓고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거죠. 아하.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앵화하고 한국 돈만 봐서 그러지 위안화도 올라가고 있어. 위안화도 지금 상당히 환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또 유리해지거든요. 아.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닥달을 하면 네. 시진핑 마음대로 환율을 그냥 7.3에서 달러당 7.3에서 뭐 마음대로 8까지 올릴 수가 있거든요. 거긴 중국이니까. 중국이니까. 황제 나라니까. 과거에 그랬어. 과거 네. 얘네들이 달러당 4위안 하던 걸 그냥 한참에 8위안까지 올린 그런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네네. 따라서 앞으로 내년에 막 미국이 중국을 닥달을 하고 막 관세를 물리고 막 이랬으면은 시진핑이 환율을 위안화 환율을 만약에 8위안 또는 9위안으로 씩 올려버리면 우리는 일본에 불리해, 중국에 불리해, 가뜩이나 환율이 불리한 데다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죠. 그런 면에서 환율은 올라가서 긍정적인 요인이 없기는 않지만 네. 전반적으로 판단해 보면 나쁜 게 8, 좋은 게 2 이렇게 불리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우리랑 또 경합하는 제품을 나라들. 생산하는 나라들까지 고려했을 때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게 과거처럼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1,500원 넘길 거라고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불확실하다. 그래서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고
불확실성 자체가 문제다라고 음. 말씀을 하셨는데 음. 지금 사실 모두 겁에 질려하는 거는 음. '아 이 정도 속도면 1,500원 가는 거 음. 아니야?'라는 말들이거든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네. 1,450원에 되게 겁을 많이 어 먹었었거든요. 맞아요. 고러게 한 달 전에는 1,400원 또 갖고 그랬잖아요. 네. 그 아무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 1,500원 가는지 안 가는지. 음. 근데 제가 시청자를 위해서 네. 몇 가지 좀 뭐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네. 하면은 주세요 희망. 첫째, 일본이 내년 중에 기준금리를 좀 올릴 것 같아요. 또 왜냐하면 네. 일본도 지금 뭐 인플레라든지 여러 가지로 너무 경기가 과열된 면이 있다. 그래서 일본이 기준금리를 이제 0.25인데 이걸 이제 0.5로 올릴 건지 0.75로 올릴 건지 이제 그건 문제인데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하면 엔화가 뚝 떨어져요, 환율이. 그러면서 우리가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1,500원 간다는 것을 저는 조금 그러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 1,500원으로 올라가면 일단 지금 그 뭐라 그러나요? 미국에 투자한 그 투자가들이 네. 그죠? 네. 자기가 투자했을 때는 환율이 1,350원, 1,400원대였을 거거든. 네. 근데 1,500원이 되면 환차 이익만 해도 상당히 생기거든요. 그쵸. 예. 그 우리나라 사람 성질상 오래 붙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어떨까? 팔고 아 들어오잖아요. 이익 실현하나요? 하죠. 네. 그래서 이익 실현을 해서 들어오는 돈들이 저는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달러 공급이 되고요. 네. 지금 뭐 보니까 뭐 4천억 달러 외환 보이고 4천억 달러 갖고 충분하니 많이 이제 그러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모르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총 외환 자산이요 2조 달러가 넘어요. 2조 달러가 넘고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네. 그 중에 5분의 1이에요. 4천억. 네. 지금 누가 막 갖고 있냐? 국민연금도 많이 갖고 네, 있고 네, 네. 한국투자공사도 많이 갖고 있고. 한국투자공사가 있군요. 예, 네. 한국투자공사가 지금 한 2천억 불 이상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많이 갖고 있어요 또. 개인들이 그동안 많이 나갔잖아. 막 우리가 손가락질했잖아. 한국장을 버리고 나간다고. 이게 효자인 거예요 사실. 사실 국장을 버리고 미장을 그렇죠. 택한 개인 투자자들이 애국자다. 그럴 수가 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 뭐 옛날에 기억나시잖아요. IMF 때 그죠? IMF 때 탁 환율이 올라가니까 우리 막 금반지 다 풀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억나요 저도. 예, 1,500원 이상 올라가면은 이 국장을 버리고 갔던 사람들이 그죠? 그동안 주식도 많이 먹었지만 환율에서도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털고 들어버린다. 털고 들어와서 그러면 이보다 더 내려갈 수 없는 국장에 다시 들어올까요? 아니지. 그러니까 들어와서 달러를 팔고 한국 돈을 쥐고 있는 거지. 국장으로는 안 들어오더라도. 국장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한국 돈을 들고 있으면서 이제 환율 여건이 또 되면 또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1,500원 이상으로 그 올라가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민간이 달러에 가지고 외국에 가지고 있는 달러 규모가 1조 달러 이상 넘는다. 뭐 예를 들면 해외 법인이 갖고 있다.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일반 개인이 일반 그 개인이 일반 개인이 뭐 예금이나 아니면 또 심지어 부동산이나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책적으로 달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이 이게 풀어줬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외환보유고가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것만 있는 줄 알아요. 네.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민연금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KIC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금융기관도 많이 갖고 있고 하나만 네. 더 하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수출입은행이나 우리나라의 산업은행이나 우리나라의 KB은행 같은 경우에 급전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외국에서 네. 없을까요? 있을까요? 한국의 금융기관이 만일의 경우에 담보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아니지. 한국에 괜찮아요? 예를 들면은 한국의 유수한 수출입은행이나 아니면 뭐 산업은행이나 KB은행이나 이런 민간은행이 대외 신인도가 굉장히 높습니까?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일의 경우에는 옛날에 진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네.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전두환 있을 때는 진짜 한국은행이 나가지 않으면 돈을 빌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KB나 아니면 뭐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도 상황이 벌어지면 나가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된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1,500원, 1,600원을 이렇게 올라가면은 저는 엄청난 환차 이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돈들이 저는 많을 것이다. 저는 음. 그래 봐서 1,5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잠시는 올라갈 수 있지. 음. 하루 이틀. 그러나 굉장한 자본의 역류가 생기면서 저는 순식간에 환율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안정화될 것이다. 것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 근데 저희가 이제 IMF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 때문에 우린 돈 무조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돈을 못 빌릴 수도 있어라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사실 그 시점과 이 시점을 객관적으로 교수님 비교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그러다 그럼요. 보니까 그때랑 지금 상황은 그런 점에서 다르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때 하나를 더 하면은 IMF 때 네. 또는 뭐 2008년도 금융위기도 성질이 똑같지만 그때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당시 250억 달러 갖고 있었어요. 장부상으로. 네. 우리 IMF한테 얼마 빌렸냐? 160억 빌렸어. 그러니까 IMF한테 빌린 돈보다도 우리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었어. 근데 문제는 현금화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바로. 돈이 현금화할 수 없는 부실 자산이었다는데 네. 문제.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는 게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의 약 한 70~80%가 미국의 국채 또는 뭐 우량 채권, A급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문제가 생겨갖고 예를 들면 뭐 KIC나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또는 뭐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돈을 우리 지금 한국이 급하니까 팔겠다고 내놓으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까? 떨어질 거 아니야.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도 외국들이 서둘러 돈을 빌려주는 그런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둘러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렸던 돈 내놔라고 막 재촉도 안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0년 IMF 이후에 한 27년 동안 한국의 위상이라는 게 K팝만 뜬 게 아니고 한국의 그동안 어마어마한 수출 흑자를 통해 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그걸 전부 한국은행이 들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행이 들고 있으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달러를 계속 사야 되잖아. 그쵸. 환율이 막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사지 말고 그냥 냅두자. 그래서 가만 냅뒀더니 그 돈을 벌어가지고 은행이 뭘 했어? 밖에 투자를 하고 그 돈인 한국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그래서 지난 한 30년 동안 우리 민간 부분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규모가 1조가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렸어요. 2조 가까이 돼버렸거든요. 2조 가까이 됐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IMF 또 올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첫째 매국노에 가깝고 네. 둘째 아주 무식한 사람이고 30년 동안 한국이 변한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네. 1,500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아주 short-lived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1,500원에서 그냥 stay go 이렇게는 저는 하기 힘들다고 보는 거죠. 똑똑한 민간이 살렸다. 그렇죠. 그런 셈이네요. 그런데 저는 좀 부정적인 반론을 드리자면 이게 환율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표현 중에 어떤 상황에 대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일종의 성적표 같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향후에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그래서 1,500원 밑이 유지가 될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경제 성장률 뭐 이렇게 그동안은 쭉쭉쭉쭉 떨어졌고 심지어 향후에 2025년, 26년에도 우리 잠재 성장률도 낮지만 그 밑을 하회할 것 같다는 저기 지금 뜨게 보시면 저런 식으로 지금 현재 조건이 계속된다면 뭐 생산력이나 인구 같은 그런 변수를 감안한 거겠죠. 전망이 저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환율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낮아질 변수가 현재로서 더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 그림을 물론 제가 다녔던 한국은행에서 그린 그림인데 네, 맞습니다. 좀 실례지만 저것도 별로입니다. 2035년 40년에 지가 살아봤냐고. 네, 물론 추세를 가지고 쭉 그쵸, 그리는 건데 현재 변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거는 네. 24년, 5년, 6년 요 정도예요. 네. 지금 현재 한 2%대 조금 안 됐는데 네.
2%만 계속 음. 유지해도 준수한 거예요. 우리 어. 사람들이 전부 머리가 인플레가 돼 가지고 네.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경기가 나빴어요, 좋았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미국 역사상 음. 가장 장기간 호황이거든요. 네. 평균 성장률이 2%예요. 음. 그러니까 2%면 진짜 성적으로 A 플러스다. 근데 미국은 엄청 큰 나라고 음. 이미 자본주의의 음. 성숙 단계 뭐 음. 막판에 있는 음. 나라라고 한다면 저희는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신흥국을 방금 탈출한 나라이므로 음. 2%보다는 더 성장해야 되는 게 맞지 아니요.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네. 한 20년 전에 비하면 우리 20년 전에 성장률이 뭐 7% 8% 그쵸. 이랬잖아요. 자연히 떨어지게 돼 있고 2% 정도면 아니 그러면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영국, 프랑스, 독일 성장률 보라고 걔네들이 뭐 한 4-5% 되나? 2%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2%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거다는 생각을 안 하고 2%에서 조금 떨어져서 근데 작년 같은 경우 1.4였잖아요. 네. 그러면 뭐 난리가 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오. 상당히 이것은 뭐라 그럴까? 현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2% 성장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괜찮지만 네. 나쁜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있죠. 그게 네. 문제라는 거지. 아하. 그래서 총합만 보지 말고. 그렇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CBS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CBS에 지금 정규직들 있잖아요. 아무리 0%가 된다고 해도 급여에 큰 차이가 있나요? 직장이 잘리나요? 안 잘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2% 성장을 해도 우리가 별로 나쁘다고 안 느낄 만큼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소상공인이나 뭐 파타이머들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은 그 사람을 보고 정책을 해야 되는 거지. 2% 성적이면요. 제가 보기에는요. A 플러스예요. 그런데 그게 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추경을 해야 된다. 네네. 뭐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는 저는 이건 너무나 정치적이고 경제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저 그림은 네. 참고나겠으나 네. 30년 뒤를 이야기해서 뭐 2045년 이 사람들이 진짜 저는 할 일 되게 없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현재 2% 성장이면 그래도 준수하다. 그리고 경제 정책은 2% 유지만 해줘라. 그리고 2% 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거의 3분의 1 정도는 지금 살기가 매우 팍팍하니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하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 저는 그런 점에서 네. 2%가 마치 경제 위기인 것냥 우리 경제가 마치 무너지는 것이냐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왜? 경제가 7% 성장할 때 5%만 되어도 난리를 치고 그랬거든요. 역시 그 시계열을 네. 넓게 보고 넓게 보죠. 계신 교수님이라 또 네. 그런 포인트도 짚어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숫자에만 집착하지 말고 실제로 사람들의 삶의 그렇죠. 경제에 대해서 좀 어려운 얘기를 부분. 하라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환율로 따지면 여하튼 GDP가 여하튼 2%가 실제로 우리 경제에 뭐 그런 타격은 아니고 준수하다고 하지만 환율에는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이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아까 일본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일본이 달러당 154엔, 155엔이잖아요. 2년 전에 20엔, 110엔 했거든. 한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일본이라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난리도 아니었지.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번 가보세요. 참 신기해요 거기는 일본 근데. 경제가 굉장히 좋다고 지금 뭐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잖아요. 네. 그죠? 그 이유가 있어요. 월급이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급이 안 올랐다는 것도 우리 스타일로 안 올란 거예요. 걔네들은요. 봉급을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CBS 봉급을 받으면 네. 하나로 받잖아요. 네. 달러로 안 오잖아요. 그죠. 환율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물론 해외 여행을 가려고 하면 잠깐만 내가 이게 지금 환율이 올랐어. 그러지만 여행을 안 간다고 하면 그죠. 난 한국 돈으로 봉급 받으니까 환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잖아요. 일본이 그래요. 일본은 경제를 앵화로 봐요. 내수도 크고. 봉급도 앵화고 네. 일본은 수출도 앵화로 환산해요. 그러니까 그 수출을 엔화로 환산하는 건 너무 신기한 게 그게 국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요? 일본 사람들 스타일 스타일이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걔네들은 우리는 수출을 뭐로 표시해요? 당연히 달러지. 달러죠. 예. 그럼 수출을 달러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쵸. 그 우리 환율이 올라가면은 환율 때문에 수출 금액이 달러로 줄어들잖아요. 네. 일본이 지금 그래요. 일본 음. 수출은 엔화로 표시하면 짱하고 증가하고 있어. 어. 근데 환율로 바꾸니까 막 그렇죠. 내려가. 그 우리는 야, 일본 수출이 너무 안 된다더라. 응. 왜? 환율 때문에. 네. 그죠? 일본은 수출 잘 되고 있어, 지금. 어.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고 음. 그게 뭐 나라가 망하는 거는 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음. 면에서 지금 일본 행화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일본은 가보면 사람을 못 구해서 날리고 음. 그다음에 걱정을 해. 뭐 일본 사람들이 봉급을 네. 달러로 환산하니까 막 떨어져. 네. 그지? 그리고 달러로 환산하니까 일본의 경제 규모가 1인당 소득이 한국보다 낮아. 네. 그 추월했다고 우리는 우리는 얼마나 엄청 우리 좋아가 신나가지고 신나하잖아요. 그지? 경제 일면에 쓰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모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실제로 일본 상당히 많은 언론이 그랬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언론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그렇습니까? 뭐냐면 일본 반성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전부 앵화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 수출도 수출하는 업자가 음. 앵화로 가격을 팔아요. 음. 우리는 달러로 가격을 매기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하도 환율이 들쭉날쭉하니까 음. 머리가 아파갖고 음. 그냥 앞으로 우리는 우리 물건 팔 때 앵화로 표시해. 음. 이렇게 되니까 음. 앵화로 물건 가격 딱 표시하니까 이게 안 바뀌잖아. 음. 그제? 근데 달러로 표시하니까 환율이 쭉 올라가니까 일본 물건 음. 값이 너무 지금 일본 수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굉장히 튀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의 일종의 방증이다. 그러나 환율 원화 가치가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이 우리 경제가 완전 폭망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공포에 질리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한은이라든지 요즘에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주체들이 나서고 있잖아요. 연기금도 음. 동원한다고 하고 아까도 음. 말씀하셨듯이 동원할 뭐 주머니들이 있는데 그 주체들이 막 거의 다 나서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1,450원을 우리가 무조건 지키겠다라는 뭐랄까 메시지가 되게 저는 만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해외에서 나쁜 우리 뭐 헤지 펀드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봤을 때 저 나라 보니까 1,450원은 정말 미친 듯이 지킬 것 같은데 한번 저 목표가 뚫어봐? 이런 식으로 덤빌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이 그런 힘들이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막 이렇게 지금이. 올라가는 게? 지금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올려갖고 네. 재미 보고 털고 나오자 하는 생각이 지금 깔려 있는 투기 장세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어떡해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첫째, 한국에 물론 정치적인 프로세스가 굉장히 불확실하긴 하나 한국에 아직도 무역 수지가 흑자거든요. 흑자도 조금 흑자가 아니에요. 막 800억, 900억 경상수지는 900억 달러 흑자예요. 내년에는 물론 조금 더 줄겠지만 내년도 흑자가 확실하거든.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달러를 지금 벌어들이고 있어요. 적어도 수출 분야에서는. 수출 분야에서. 내수는 물론 이제 이게 몰라도.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가 어찌 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안 나타나는 수출이 있어. 뭐 뭐요?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자동차 팔아갖고 버는 돈. 현지에서? 현지에서 예. 버는 돈. 그게 네네. 우리나라 장부로는 안 들어오지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이 어려우면 한국의 그 대기업들이 그 가만히 있겠냐고. 거기서 무슨 뭐 거기다 뼈를 묻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많이 취약해지긴 했으나 네. 이게 뭐 IMF 때나 금융위기 때처럼 막 적자가 나고 뭐 아까 그랬잖아요. 그때도 적자가 난 게 네.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잘못 관리해서 엉뚱한 데다 투자해가지고 망가져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달러를 못 번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은 저는 도움이 안 되고요. 네네.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환율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올라가서 네.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1,500원으로 올라가서 그냥 한 1, 2년 1,500원으로 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네. 1,440원, 50원, 60원, 70원 계속해서 올라가면 사람들 마인드에 어떤 마인드가 생기냐. 이거 더 올라간다. 그 전에 그러면 털자. 팔고 털고 가자. 빨리 달러를 사자. 그러면 또 더 올라가. 그러면 또 더 가속화된다. 올라가. 예. 이거를 지금 막아야 되고 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자금은 저는 충분하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안 되면 금리 올리면 되고 그리고
저는 별로 그걸 이제 걱정 안 하는 이유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외국에 갖고 있는 우리 국내 경제 주체들이 외국에 갖고 있는 돈이 조 단위가 넘어요. 네. 달러로. 네. 그죠? 음. 그 보셨잖아요. 대통령이 겸하는 그 힘이 있잖아요. 군사 동원하는. 에? 그런 힘을 동원해서 네. 외국에 있는 달러 국내 송금에 비상조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아, 헌법상. 최악의 경우에. 네, 최악의 네. 경우에. 그 돈은 네. IMF가 빌려줄 수 있는 몇 천억 달러를 훨씬 더 초월하는 돈이 될 상회하다.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네. 이 행정부가 헌법상 보장된 비상 그 경제 명령을 내린다고 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환율이 불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편이죠. 네, 알겠습니다. 현재 환율이 왜 이렇게 튀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너무 부정적이고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여기는 거는 오히려 우리 경제에 좋지 않다는 그렇죠. 말씀까지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것으로 마무리하고, 그렇다면 조금 더 환율에서 확장해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25년을 어떻게 전망하면 될지는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